자, 강의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죠?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심효첨의 자평진전, 심효첨의 자평진전에 수록되어 있는 소위 천간과 지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간지의 생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이 학문은 원령학이자 또 무슨 학이라고 그랬죠? 간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령 명리학은 원령학이자 명리학을 크게 이 명리학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라 그러면은 첫째 하나가 뭐냐면 원령학이다라는 거예요. 원령학이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간지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지학이다. 이게 원령과 간지를 통한 그죠? 여기에 따른 조합 구성이에요. 그것을 통변기술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팔법이라 그래요. 팔법. 즉 뭐 생극재화 형충화합이라는 간지의 변화상을 읽어내는 것을 쉽게 말하면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원령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이번은 이제 그 바로 이 간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사주명리학은 바로 팔자 8글자는 간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그 간지를 통해서 추론해내는 거예요. 추명해내는 거예요. 판단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선 첫 단계로 간지의 생극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생극. 자, 우선 이제 생극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앞서 천간과 지지는 본래 서수이나 이것이 음양과 오행의 옷을 음양과 오행의 옷을 입으면서 비로소 뭐가 된다? 간지학이라 일컫게 된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죠? 네. 바로 이게 천간과 지는 가불병정과 자축인모의 천간과 지기는 본래 뭐였다? 단순히 서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양과 오행의 옷을 입으면서 비로소 간지학이 됐다는 거예요. 간지학이 됐다. 단순히 갑이다. 갑에 대해서는 우리 첫 번째 으뜸갑이라고 그러죠. 이게 으뜸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첫 번째라는 단순히 기호적 서수에 불과했던 것을 거기다가 갑은 양목이고 목이고 그죠? 이런 기준을 거기다가 부여한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 학이라는 간지학이 자, 그 다음에 따라서 간지 역시 천간과 지지의 생극과 마찬가지로 간지의 생극이 발생한다 그래서 아하. 자, 이 간지 역시 천간과 지지의 생극과 마찬가지로 간지의 생극이 발생한다. 간지의 생극이 발생한다. 이로써 변화를 감지하고 그 변화는 길흉으로 드러나게 된다. 물론 이 길흉이라는 표현은 좀 성급한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이 길흉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생극의 원리로서만 길흉을 판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 생극의 원리, 변화의 원리를 감지해서 그 변화에 따라서 희기에 따라서 이제 길흉이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과 극이 길흉이 아니다. 생과 극이라는 건 길흉이 아니다. 그러니까 생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어떻게 배우게 되냐면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생은 좋은 것이고 극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극하는 애가 되면 원래 안 좋은 애야. 생하는 애가 되면 원래 좋은 애다. 이런 식으로 생극의 원리로서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이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8법, 즉 생극재화형충회합이라는 이 변화의 법칙은 길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변화의 법칙일 뿐인 거예요. 변화의 법칙일 뿐이고 좋고 나쁘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호불호라 그러죠. 이 좋다 나쁘다의 이런 길흉들은 어디서 구한다? 희기에서 판단한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봅니다. 즉 생은 길이고 극은 흉이라는 식의 이분법식 나눔이 아니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생극 그 자체는 좋고 나쁘고의 길흉이 아니며, 좋고 나쁘고는 사주에 있어서 그 작용의 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뭐라고요? 희기. 자, 여기 여러분들이 방점인 거예요. 대다수 시중에서 하는 사람들은 생극의 원리에서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은 좋고 극은 나쁘다라는 걸 하다 보니까 극이 되는 해는 나쁜 해, 생이 되는 해는 좋은 해,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단순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생극이라는 것은 안에 변화의 원리일 뿐, 그 자체는 뭐 길이다 흉이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좋고 나쁘고 호불호는 어디에서 판단한다고요? 희기. 그렇습니다. 희기에서 판단. 이게 방점이에요. 희기에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셨죠? 좋고 나쁨은 생극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희기에 있다. 자, 그래서 생은 사의 반대말로서 삶이나 이 생을 한번 살펴봅니다. 생이라는 거는 그죠? 사의 반대말로서 삶이나 또는 생명의 뜻을 가진 출생적 의미의 뭐 나타의 파생어로 생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무슨 그러니까 그러죠.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게 생하다 이렇게 해서 생각. 여기서 생하다는 도와주다. 그 다음에 뭐 보살피다, 양육하다의 뜻과 그 다음에 생생적 의미로 이 생생적 의미라는 말은 그냥 주역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제 주역에 나오면 생생이다, 생생지도다라는 말이 있어요. 생생지도다. 그러니까 생생지도라는 말은 낳고 이게 또 뭐 이어주고 이어가고의 도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가고예요. 끊임없이. 그죠? 이게 이어지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까지 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종자를 하나 파종을 했습니다. 싹이 텄습니다. 여기까지 이어졌나요? 안 이어졌나요? 이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어졌는데 얘가 땅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그럼 이어졌나요? 안 이어졌나요? 이어진 거죠, 거기까지. 그런데 뭐가 와버렸어? 폭설이 와버렸어. 그래서 새싹이 어떻게 되어버렸다? 얼어버렸어. 그럼 이제 걔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어떻게 되죠?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생지도를 이어가고 또 낳고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낳고라는 거는 단순히 그러니까 이어간다는 말이 훨씬 더 이렇게 어떤 음양학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가까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죠? 엄마가 아이를 낳고 아이가 또 그 자식을 낳고 가는, 이게 결국 뭐냐면 이어져 간다는 뜻이, 이어져 간다. 음양학에서는 그걸 이어져, 생이란 단어를 나타라는 출생의 의미, 이런 개념, 이 출생적 의미의 나타라는 개념에서의 생하다 이렇게 보다는 이건 뭐야? 생생적 의미, 생생지도라. 생생적 의미로 이어주다의 뜻이 있다. 이어주다의 뜻이 있다. 이제 가시죠. 자, 즉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령 목생화에서 목은 화로 뭐
이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목은 화로 이어지고 화생토. 화는 어디로? 토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동일한 맥락이 된다.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걸 봅니다. 생에 대해서. 극은 역시 상대를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등 이길 극의 음훈으로 이기다 또는 다스리다의 의미와 색일각의 의문인 조각하다. 요게 방점. 뭐라고요? 조각하다의 깎고 다듬고 마름질한다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깎고 다듬고 마름질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관리라는 단어를 한번 써봅시다. 관리. 어떤 거 다음에 이 보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건 다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 어떤 목각 인형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뭐예요? 깎고 사포질해서 다듬고 그죠? 또 그래요. 색칠도 하고 이게 마름질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뭐라 하냐면 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그런 걸 듣고 배우고 책들을 읽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그렇게 고유화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한다? 바꾸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극이라는 것은 남을 때리고 공격하고 이기고 파괴하고 이러한 것이 극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그러한 의미의 극은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명리학에서 음양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극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 관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 자 시집을 갔습니다. 누가 나를 관리해 주지요? 신랑.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명리학에서는 부른다? 관성이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걸 관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관성. 이해가십니까? 자, 학생은 어디에서 공부를 하죠? 학교. 그게 관성인 거예요. 자, 먹고 사는 직장인은 저 월급장인은 어디에 가서 월급을 받죠? 회사. 그게 뭐예요? 관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는 통제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그래요. 학생이 학교에서 통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거기서 담배 피우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제재를 당하고 이러는 거죠. 그건 다 뭐야? 깎고 다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한 것의 기능장치예요. 그래서 극이라는 것은 파괴하거나 극하거나 우리가 이긴다 할 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을 하면은 목극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알아야 될 게 성명학을 이제 곧 배우게 될 텐데 성명하는 사람들이 또는 이런 말을 하죠. 목극토 어머 아이고 이게 극하네. 그러니까 니네 이름 잘못되었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사주 전체 구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이해가시면 이런 게 바로 뭐다? 잘못된 명리라 그래요. 글자의 오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극이라는 말을 이 극이란 뜻을 바로 이걸 글자 오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이 아까는 생도 마찬가지로 이어간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이어간다라는 의미는 좋다의 의미가 아니죠. 그 뭐야? 좋다의 의미는 어디에서 표현한다 그랬죠? 희귀에서 판단을 했죠.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너 좋으니까 계속 줍니다. 그럼 걔가 어떻게 되죠? 짜고 나버리죠. 그럼 주는 것이 그런 병입니까? 독이죠. 자꾸 주는 게 독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달리기 좋아한다고 해서 100m 지점이 절벽이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계속 뭐를 바른다? 엑셀레터를 들이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하자에 엑셀레터 속도를 다 줘. 그럼 어때요? 벼랑 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생이 좋다, 또 극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다시 또 가보죠. 그래서 색일각의 의미는 조각하다에 깎고 다듬고 마름질한다라는 거예요. 마름질한다.
그러한 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그런 작용이야. 따라서 그건 상대를 이겨 다스리는 작용력으로 인해 지나침을 제어하거나 다듬어 관리를 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자동차의 엑셀과 브레이크와 같이 추동을 위한 생의 엑셀 기능과 제어를 위한 브레이크 극과 같은 것이다. 자,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우리가 운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아마 여기에서 역까지도 못 갈 것입니다. 추돌이 일어나서. 그러면 그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자, 그렇게 표현하면 반을 맞은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옳게 맞은 100점을 맞으면 어떻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항상 이렇게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악셀레라는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나아간다 악셀을 가주니까 좋은 것이다.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 신호등이 빨간데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 근데 어떻게 그냥 계속 밟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나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과 극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자제자능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쪽이 높거나 어느 쪽이 낮거나 어느 쪽이 깊거나 어느 쪽이 얕거나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높으면 낮춰주고 낮으면 높여줘서 뭘 이룬다? 평중. 그렇죠. 중화를 이루어줘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일으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평학이라 그래. 그걸 자평이라 그래요. 이해가세요? 예. 자, 그래서 따라서 생극은 만물, 인간 포함이에요. 만물의 순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오행운동이다. 생극은 오행운동. 그래서 부족하거나 지나치지 않은 중도의 사주가 가장 맑은 사주라 할 수 있다. 자, 그럼 중도 외적인 건 뭐라 그러냐면 우리 그걸 가지고 편고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편고되었다. 자, 편고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뜻이에요. 치우쳤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극을 하는 세력과 생을 하는 세력이 이게 균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체로 한쪽이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에 이제 천간에 경금, 신금, 지지의 신금, 유금 전부 금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외로이 을목 하나가 있거나 간목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우리는 그런 걸 한쪽으로 했다? 치우쳤다. 편고되었다. 그래 되면은 그 목기운은 살아남겠습니까? 안 살아남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살아남겠죠. 그럼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어해줄 필요. 그렇습니다. 강한 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걸 해주는 그 인자가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여명에 있어서 관성이라면 좋은 뭡니까? 남편이 되겠죠. 다른 말. 좋은 직장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주를 동변해 가게 되는 거예요. 생하니까 좋다, 극하니까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하다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아까 목은 딸랑 외로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목을 도와주는 기운이 있습니다. 목을 도와주는 기운이 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역시 또 좋아지겠죠. 그러면 그 도와주는 그 목을 도와주니까 목이 또 어떻게 해요? 든든해지니까 금기를 어떻게 해요? 대등하게 이렇게 밸런스를 만들어 주겠죠. 바로 그러한 인자. 그러니까 바로 그 생하고 극하는 것은 뭐를 하기 위해서? 사주의 균점을 만들기 위해서,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중화를 하기 위해서, 중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사주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청하다, 맑은 사주다. 그런 사주들은 그렇게 이런 이 굴곡이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항상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좋다라는 의미는 말이죠.
이런 부침이 없다라는 걸 사실은 좋다라는 거예요. 잘 산다. 근데 부침이 많아. 그럼 그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해요. 그런데 부침이 없어요. 그럼 그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래요, 좋아. 어떤 어촌에 계시는 분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별로 행복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난하고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그분은 혼자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조그만한 돛배 타고 나가면은 일용할 양식이 거기에 그득 있는 겁니다. 많이도 안 잡아요. 딱 몇 마리만, 내가 먹을 수 있는 몇 마리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몇 마리 잡고 여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철에 널려있는 나물들을 해서 맛있게 해봅니다. 그러면서 산고양이가 오면은 그 남았던 여분을 또 줍니다. 나눠줍니다. 걔들하고 퍼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그 다큐멘터리 기자가 야, 행복이 저기 있구나. 이 얼굴이 맞아. 얼굴이 뭐 이 평화 그 자체인 거예요. 저도 돈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가 있더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주들은 보면은요, 그러니까 재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주가 보면 뭐하다? 평화가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평화죠. 청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삶의 방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재물에 있을지, 관에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가보죠. 그래서 중도의 사주가 갈근, 가장 청한 사주이다, 맑은 사주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써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라는 게 이제 생이게 되겠죠. 그죠?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생, 지나침을 다듬어주는 극. 자, 이제 이해가 안 나요? 자,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뭐? 생. 지나침을 다듬어주는 것. 그냥 일방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다듬어주는, 일방적으로 다듬어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나침을 다듬어주는 것. 이게 담원이 내린 결론이에요. 생극의 원리는 바로 뭐? 부족함을 채워주는 생이고 지나침을 다듬어주는 극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뭐라고? 좋은 것이라 하고, 부족한데 더욱 부족하게 하거나 또는 지나친데 더욱 지나치게 하는 것 등을 뭐라고? 나쁘다라고 합니다. 기라한다. 남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또 채워주러 옵니다. 그럼 뭐죠? 그건 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생극을 알겠죠. 생해준다라는 것이 독이 되는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을 생이라고 그랬지, 남는데 채워주는 건 독인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바로 그러한 것이다. 자, 결국 간지의 생극은, 천간과 지지, 천간과 천간, 지지와 지지의 생극을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 변화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이걸 여쭤봅니다. 뭐라고요? 간지의 생극은, 천간과 지지의 생극은 천간과 지지, 그리고 또 뭐? 천간과 천간끼리, 지지와 지지끼리 이렇게 생극, 서로 이어주거나 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죠.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또 뭐? 지나침을 다듬어주는 것을 통해서 변화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변하게 된다. 자, 이를 도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네요. 자, 다음이 어떤지 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간지의 생, 간지의 극이 나왔네요. 자, 생은 어떤 거라 그랬죠?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극은 어떤 거라고요? 지나침을 다듬어주는 것이다.
확실히 해갔죠. 그러니까 극이 나쁜 것이 아니고 생이 좋은 것이 아니고 생이 나쁜 것도 아니요 극이 또한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중화를 이룰 때 그러니까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을 생이라 하고 지나침을 다듬는 것을 극이라 한다. 이해 가시죠? 자, 항상 그겁니다. 우리가 이 뭡니까 이 끈을 가지고 또는 이런 연장을 가지고 목각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코를 좀 오똑하게 해야 되는데 툭 쳐서 어떻게 되겠다? 더 깎아내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불량이에요. 불량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절제 있는 다듬 그것이 바로 크기다. 자 보죠. 자 간제생에는 보면은 자 요건 뭐죠? 갑을 인묘는 오행으로 뭐죠? 목에 그래 이게 목이에요. 그 다음에 병정사오는 이건 한 거예요. 그래서 갑을 인묘근 생모 병정사오 한다. 이게 생명을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또 화는 뭐를 생한다? 토를 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무기 진술 충미 토는 뭐를? 금을 경신신유의 금을 생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금은 임계 해자의 수를 생하게 되고 그 생은 다시 뭐? 갑을 인묘의 목을 생하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간제생인데 예컨대 이런 거죠. 이 갑은 갑은 병을 생하고 다시 설명하자. 갑은 병을 생하고 또 뭐죠? 을 역시도 뭐요? 병을 생하고 갑은 정을 생한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죠. 갑이 있고 갑이 있고 갑이 있다. 이쪽에는 자 이렇게 해보죠. 임수가 있다. 이건 천간과 천간끼리죠. 그죠? 이런 놓여놓을 볼 때는 여기는 어떤 현상이에요? 천간은 어떤 관계죠? 그러니까 수생목 그래요. 이렇게 볼 때는 이제 수생 뭐죠? 목의 관계가 되겠죠. 수생 목에 되겠죠. 만약 이제 목의 입장에서는 뭐죠? 갑의 입장에서는 수생목이니까 얘가 뭐죠? 인성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머니가 된다. 인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임성의 임수의 입장에서는 뭐죠? 내가 생해주게 되니까 갑이 뭐죠? 자식이 되죠. 이제 식신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간지에서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우리가 중급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급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바로 오행들의 질서에 따라서 오행들의 생극에 따라서 십신이 대별된다. 이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 구조가 되는데 자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여기는 갑은 자라하고 그죠? 여기는 갑을 자라하고 임은 예를 들어서 신이라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갑자가 있고 임신이 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죠. 이랬을 때는 봐요. 지지끼리는 요거는 뭐예요? 금생 요거는 금이죠. 네. 그러니까 금생 수가 되어 있군요. 아 요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돕고 있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볼까요? 이건 뭐죠? 금목이네요. 그 여기 뭐예요? 아 요거는 극이 일어나네요. 이거는 이제 관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극이. 요거 보니까 뭐예요? 수와 수 관계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비견? 그래 이건 비견겁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비견겁자. 서로 동질성. 요거를 봤더니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생하고 있고 여기서 봤더니 이렇게는 또 어떻게 하죠? 지지에서는 수생목으로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생해주는 관계를 생과 극을 갖고 있는 관계. 자 만약에 그럼 이런 관계를 노정을 해보죠. 요 관계는 생하는 관계가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또 뭐예요? 생하는 관계가 되겠네요. 요걸 한번 요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갑을 이렇게 자를 빼고 신을 넣어봤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거는 금이고 이거는 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금목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되보니까 이 목은 그죠? 목은 이 속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신 중에는 뭐가 있죠? 무, 임, 경이 들어있다 그랬죠? 그 무임, 경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통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목은 신에는 뿌리를 극하기 때문에 여기는 또 이게 뿌리를 내릴 수가 없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네요. 극하면 없는 극하면 반드시 극하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고 지지 속에 그 오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요거는 극의 관계인데 뿌리 봐도 지지의 인원에는 없다는 거지, 장간에. 그냥 뿌리도 없는 것이 더군다나 또 극을 하고 있는 관계네. 그럼 이런 관계는 좋을까요? 그래 좋다고 할 수가 없겠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개두절각이라는 걸 배워요. 지금은 이제 단어만 일단 외워 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그 희기에 따라서 희신과 기신을 따를 때 이제 그 우리가 운의 방향,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운의 방향을 볼 때 개두와 절각이라는 걸 한눈에 이렇게 봐서 이제 차단돼서 개두절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용어만 일단 외워놔요. 개두라는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개두는 위에서 천간이 지지를 극해. 그걸 개두라 그래요. 단어만 외워놔요. 그 방식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에서 천간을 극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절각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개두와 절각의 논리를 가지고도 속관법, 바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빨리빨리 판단. 이건 이제 속관법이라 그래. 다 이런 거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나중에 이제 그 고급 강좌 때 이걸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런 원리로만 일단 단어만 외워둬라.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지가 뭐를 하고 있죠? 천간을 극하고 있네. 그럼 단어라도 한번 외워놔 보죠. 이건 뭐죠, 그러면? 절각. 그 이건 절각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전이나 실전 스킬에서 쓸 수 있는 말을 지금 절각. 배운 거예요. 이게 절각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개두는 어떤 걸 개두라 그럴까요? 개두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천간이 병화이고, 그죠? 밑에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갑이잖아요. 갑신이 말고 이 갑을 빼고 병화를 넣어보죠.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화극금으로서 뭐가 천간이 뭐를 지지를 극하네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걸 개두라 그런다는 거예요. 개두라. 자, 이렇게 우선 개두와 절각의 의미는 단어만 우선 외워두어라.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생극의 조화를 먼저 살펴보자. 요렇게 놓고 봤더니 뿌리도 없는 것이, 그죠? 또 극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힘도 한번 볼까요? 자, 갑을 한번 찍어보세요. 갑이 어디 있죠? 여기요. 여기에 있습니다. 신은 어디 있죠? 여기요. 제자리에 있대요. 네. 그럼 뭐죠? 절. 절지야. 자, 갑은 뭐에 있다고요? 절지야. 아하, 개두인 것이, 그죠? 개두인 것이 뿌리도 없는 것이 절지한 점. 그것 또한 힘도 또 뭐예요? 절제앉았네요.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러니까 개두라고 이제 개두 절각 요렇게만 나중에 딱딱 보여도 여러분들이 보이면 벌써 판단이 딱딱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실전할 때 이제 고급 시간 고급 강좌 이후에 들어갈 때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만 딱 보면 좋겠네 나쁘네 가 벌써 딱 그 글자에 벌써 함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 함의의 뜻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생극의 조화가 조화롭지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한 글자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글자가 다른데 여기에 인도 있고 여기에 묘도 있고 여기에 을도 있고 엄청나게 이렇게 갑을 세력을 일으켰어. 그런데 이거 뭐야? 신금을 다뤘더라면 이건 뭐예요? 귀한 것이 되겠죠. 이해가시나 이제? 그러니까 생한다라는 말의 의미와 극한다의 의미를 이제 이해가죠. 생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극이 나쁜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생과 극은
좋고 나쁘고가 아니다. 그것에 대한 조화가 어떻게 적정한가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뭐 달라지게 돼.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희기라 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기라고 알아야 돼. 그렇겠죠. 조 좋다, 상태에서는. 나쁘다,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저건 기한에 기한에 그렇죠.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생한다 극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저건 아주 꺼려지는 것이죠. 꺼려지는 거죠. 꺼릴 기자를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극의 개념을 이제 이해를 했다 못했다? 확실히 이해를 했다. 그래서 계두라는 개념과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계두의 개념과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절각의 개념이 이런 것들이 다 생극의 원리인데 그냥 요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전체를 다 총괄해서 변별하여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요런 원리를 이제 이해됐죠? 자, 이번에는 간지의 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얘네 갑을 인묘는 목이고 그러니까 목극 무기 진술 충미의 토를 극하고 그 토는 임계해자의 수를 극하고 그 수는 병정사오의 화를 극하고 그 화는 경신신유의 간지를 금간지를 극하고 그 금간지는 다시 또 갑을 인묘의 목간지를 극하게 되어 있다. 자, 요거는 지금 아까 여기 한꺼번에 여러분 이제 이미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목이라는 것은 갑목은 뭐를 극한다고요? 무토를 극하고 기토를 극하고 이런 토를 이렇게 극한다는 그 다음에 여기를 볼게요. 얘는 무술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놔보죠. 이랬더니 자 여기는 갑자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래놓고 딱 봤더니 어떻게 보죠? 갑은 이렇게 어떻게 하죠? 토를 극하고 무토는 토 극수 이거 어떻게 해요? 수를 또한 극하게. 그러니까 갑은 무토를 극하죠. 그러니까 천간과 천간끼리의 이런 환경도 극하는 환경도 봐야 되고 그것이 각자 지니고 있는 이 지지와의 또 극하는 관계도 설정을 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를 따라서 십신별류가 달라지게 되고 그죠? 힘의 성장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지지와 지지의 관계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컨대 이런 것이죠. 내가 자 여기에 갑이 있고 여기에 인이 있습니다. 갑인이라는 게 있네요. 그런데 이것이 신이 왔네. 신. 이렇게 되면 얘가 그죠? 천간도 극하고 얘는 뭘 또 지지도 극하게 되죠. 그러면 이 지지를 극하게 되면 이 극을 받은 지지는 그죠? 이 극을 받은 지지는 그 상부에 있는 그 천간까지도 어떻게 되겠죠? 무력해지고 힘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바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접하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 또한 있습니다. 이거는 붙어 있느냐 또는 여기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뭐예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멀리 있으니까 원극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첩극이겠죠. 그죠? 가까이서 극을 하는 것과 멀리서 극하는 것에 또 극의 논리는 또 달라진다. 이런 팔법의 변화는 나중에 자세하게 이제 실전 스킬에 가서 다 배우게 돼요. 지금은 이론을 배양할 때 때문에 이런 원리 개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팔법에 되면은 금극목의 생극 원리뿐만 아니라 이것도 무슨 일이 되냐면 신인충, 인신충이 돼요. 인신충.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인충이 인신충이 아니고 사실은 뭐죠? 엄밀히 말하면 신이 뭐를 충하고 있죠? 인을 충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신인충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충인이 되는 거예요. 인충신이 아니고. 그렇죠? 신충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신이 여기에 있고, 자, 여러분들 중에 시중에서 강의 배운 사람은 또 이제 아 그러네 하고 또 지금 이제 웃는 거야. 달라구나. 바로 그.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 인과 신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인신충 이게 아니고, 뭐 말해? 이게 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칠 때는 이게 뭐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 한다고? 인충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충인과 인충신은 하늘과 땅 차이야. 전혀 달라. 근데도 뭐 다 똑같이 그냥 인과 신이 있으면 충이라 그래. 왜 그런가? 봐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여기까지는 꺼내 못 되지만 미리 이제 조금 이제 시중에서 배워놨던 사람들이 자, 이 맛배기. 신이 있고 인이 있고 신이 있어. 그게 그거지 않느냐? 아, 신이 인신충. 인신충. 나 그렇게 배웠는데요. 인신충이 나면 큰일 나요. 왜? 충이 났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면 내가 생극은 좋고 나쁘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러면 충도 그러면 좋고 나쁠까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팔법은 좋고 나쁘가 아니고 변화의 원리일 뿐이고 좋고 나쁘면 어디서 판단한다고요? 희기에서 판단합니다. 그것이 내한테 희하면은 충이 나는 것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다. 좋은 것이고 그게 나쁘면은 그 나쁜 거예요. 그때는 희기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왔으니까 가죠. 그러니까 신인 이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인충신이죠. 이거는요 신충인이죠. 전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자, 인 중에는 뭐가 들어있죠? 그래요. 무병갑이 들어있고, 신 중에는 무임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다른 거예요. 인과 신이라는 이런 충이라는 거는 실제적 충은 뭐가 하는지 잘 봐요. 갑이라는 놈과 여기 갑 뭐와 경이란 놈과의 충을 하는 거예요. 갑이란 놈과 경이란 놈이 충을 하는 거예요. 인신충이라는 말은 실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중에서 배웠을 거예요. 아이고 인신충, 아이고 너 큰일 났어. 너 원래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는데요? 아니 그래 충 났으니까 큰일 났대. 이런 개똥 같은 이 동네명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인신충이 났다. 인이 신을 때렸다라는 말은 갑이 뭐를 때렸다? 경을 때렸다는 소리고 또 뭐? 병이 뭐를 때렸다고요? 임을 때렸다는 소리야. 얘가요? 이제 뭐는 뭐야? 그 껍데기란 뜻이야. 이거는 껍데기야, 껍데기. 이게 실제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이 꺾어지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가요? 갑이 뭐를 때렸다고요? 경을 때렸다 소리고 병이 뭐? 임을 때렸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신중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 인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무, 병, 갑이 들어있고 신중에는 무, 임, 경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하라고 이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때는 봤더니 뭐 이렇게 신충이는 경이 아까 전에 뭐가 때렸죠? 갑이 경을 때렸고 이번에는 뭐가? 경이 뭐를 때려? 갑을 때려. 그 다음에 임이 뭐를 때려? 병. 달라 안 달라? 완전 뒤집어. 완전히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런데 잘 봐요. 이게 나중에 이제 고급에 가서 배울 건데 이거는 고급에서 배우는데 이걸 왕세충 쇠자발 이런 말이 있어요. 세진충하 왕중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왕 한 놈이 쇠 한 놈을 충격하면은 쇠 한 놈은 원래 어떻게 홀락 뽑혀버린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때가 어떤 대운이냐 하면 가령할 때 그때가 예를 들어서 자 인자대운이었다라고 한번 표현합시다. 이 신인충이나 인신충이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이 임자대운이었다라는 거야. 임자대운. 그러면 무슨 대운이라는 거야? 자대운이라는 거잖아. 자대운. 그래. 네. 이 자대운이라는 거야. 그러면 자대운에 경금은 자대운 봐. 경을 찍어봐. 경 여기 있어. 자는 어디 있어? 그 옆에 있잖아. 그 뒤로 거꾸로 쐬봐. 그럼 뭐야? 사지잖아. 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얘는 뭐라는 거야? 얘는 참 어디 아니, 이거죠? 예. 얘는 뭐라는 거예요? 이건 사지에 있다는 거야. 죽은 경이야. 이해가요 안 가요?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갑은 그러면은 좌에 있어. 어디? 갑은 여기 있고 자갑은 어디 있어? 절태양생욕 욕지라네. 뭐가? 갑은 어디에 있다고? 욕지에 있어. 태어나서 목욕까지 다 끝낸 친구야. 이건 뭐야? 죽은 돌이야. 죽은 돌로 건장한 갑을 때렸네. 그럼 뭐가 금이 금이 죽어.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봤습니다. 그런데 이 금은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서 일간이 병화라고 합시다. 그러면 뭐야? 금이니 얘는 뭐예요? 재가 되는 거야. 그럼 쟤는 그 해에 그 충무에 의해서 쟤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깨졌다는 뜻이야. 그리고 깨졌고 반대로 하나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하나는 깨져 이겼으니까 그 잡아먹은 놈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 갑은 뭐야? 그러봐. 목생환의 인성이네. 그러니까 쟤는 깨졌지만 뭐가? 인성은 올라갔네요. 아하. 그 이럴 때는 우리는 미리 알아서 이렇게 해야죠. 당신 올해는 투자하지 말고 사업 벌리지 말고 뭐 하라? 공부는 하세요. 아, 자격증 따라. 자격증이나 따세요. 자, 이해가십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이렇게. 그냥 인신충나면은 인신충인지 충신인지 나면 그냥 아이고 당신 큰일 났어요. 당신 올해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거 다 뭐라 그런다고요? 동네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동네명이가 사입이. 그걸 동네명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시중에 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신인충과 인신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럼 반대로 봐세요. 그럼 여기는 그러니까 갑은 이건 욕지라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네. 얘는 경건 뭐예요? 사지라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자대원이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갑이 그쵸? 갑이 뭐를 때렸다? 이렇게 경금을 빵 때림을 한 거예요. 경금. 이해 갔다 안 갔다? 갔다. 이해 갔다. 그러니까 이게 달라. 다 배운 것 같아요. 벌써 다 배운 거지. 정리가 필요해. 나는. 다 배운 다 거지. 배운 것 같아요. 다 배운 거지. 집사 들고 가. 아, 이제 바로 이제 상담하고 싶지. 그 내용을 알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정간의 이거 보면은 이 무당보다 더 귀신같이 보겠죠. 이거 어떻게 볼 거야? 무당은 귀신 잘 보는데 이거는 그냥 보면은 이 지장간이 귀신이야. 바로 지장간이 귀신이야. 지정간의 이름을 다 시험 간다. 그걸 다 보니까 깨알처럼 다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다 보이는 거야. 무엇이 깨지고 무엇이 득하는지를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 생극의 원리만 아까 이제 어디까지 이야기하다 그랬냐? 자 다시 또 돌아가죠. 응? 그러니까 단순히 생극의 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팔법의 개념까지도 또 갖춰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이제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 생극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맞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생은 그러니까 어떤 걸 생이라 그런다 그랬죠? 부족함을 채워주는 걸 생이라고. 그냥 채워주는 게 생이 아니고 뭐라고요? 부족한 거를 생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그건요? 지나침을 다듬어주는 걸 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러니까 생과 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저거 없으면 큰일 나겠죠. 그런데 극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간지생극은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는 사주 전체에 미치는 조화에 따라 생극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 자면의 변화란다.
자면의 변화. 이제 심요청은 이걸 자면의 변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면의 변화다. 이 자면의 변화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자 본절에서는 이 간지의 생극에 대한 이해만 습득하고 자세한 것은 팔법 즉 생극제와 형충해합장에서 자면의 변화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란다. 이건 자면의 변화는 실전 스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자면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기에 자, 추, 인, 신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이제 사주에 있는 거야. 이 자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글자의 면을 말하는 거예요. 글자의 면. 글자가 한 면 한 면. 자, 이게 다각면이잖아. 다각체면은 이게 이제 다각체면은 이렇게 한쪽에 한 면을 딱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면마다 다 그 대응하는 방향이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 다른 거예요. 한 가지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자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자 묘가 왔어요. 묘. 예를 들어 묘년이 왔다. 그죠? 그 묘가 왔으면 이게 묘가 왔으면 이게 뭔 일일까? 이게 아니라 자면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읽고 또 어떻게 얘도 읽어주고 또 얘도 읽어주고 또 얘도 읽어주고 또 어떻게 얘도 이걸 말은 뭐라고 한다고? 자면이라고 해요. 다 달라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여기에 보기에 막 을묘라고 합시다. 을묘. 그러면 을도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도 보고 또 어떻게? 요렇게 요걸 다 자면이고 또 요렇게 이렇게 이거 다 뭐예요? 자면이라. 그 글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간단하게 우선 생각을 해보죠. 이 묘가 왔네요. 묘가 왔더니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제 을로 한번 고쳐볼게요. 을로 이렇게 하면은 자 봐요. 자 우선 이제 이렇게 지지부터 한번 이어보죠. 자면이라는 개념은 다 따진다는 뜻이야. 다 따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갑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갑이 있고 그죠? 이렇다. 여기 이런 경우는 이 묘라는 글자는 천간에는 어디로 올라가서 그의 뿌리가 되어 줄까요? 그래요. 연에 갑의 뿌리가 되고 또 일에 을의 뿌리가 되겠군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얘네들이 뭐가 된다고요? 활성화가 일어나요. 뭐가? 활성화가 돼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간지 결합이라 그래. 뭐라고요? 간지 결합이라 그래. 아하. 얘가 왔더니 얘와 얘가 활성화가 돼.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간지가 결합을 하게 돼. 그러니까 간지가 결합을 했다는 거는 얘네들이 활성화됐으니까 요 해에는 얘네들이 이미 걔네들이 중심체가 되는 거야. 이때는 확 오죠 벌써. 그래.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런데 요걸 봤더니 요건 또 이렇게 긍긍목이 되네요. 예. 내가 오히려 극을 받네요. 예. 내가 오늘 세운이 극을 받네. 극을. 그렇죠? 물론 육합으로는 이게 팔법으로는 묘신으로는 뭐가 된다? 그냥 암학이 돼요. 그러니까 긍긍목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별도의 글자가 오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예요. 신일이 있을 거고 신월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신시가 있겠네요. 또는 뭐예요? 신의 성질의 어떤 그 해당의 방위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고 음식도 있을 거고 곡식도 있을 거고 어떤 오만 것들이 다 있겠네요. 그러한 것들에 해당되었을 때는 이 묘는 올해는 그런 것들은 뭐예요? 오히려 뭐를 받겠다? 극을 받는 거예요. 극을 받겠구나. 근데 그 극을 받는 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학문은. 그래서 좋은 거다. 그걸 받는 게 좋은 거다. 그럼 뭐야? 올해가 좋은 거야. 좋은 거. 근데 그걸 받는 게 나쁜 거야. 그럼 뭐? 올해가 나- 그거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은 올해가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은 나쁜 거예요. 금에 그걸 받는 그 부분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 이게 딱 보니까 요거는 묘와 인이 만났더니 얘는 목이요. 얘도 목이네. 상비네. 목에 목을 더 해줬네. 그래 줬더니 얘네들이 더 튼튼해졌네. 이해 가요? 네. 묘축 목극토가 되네요. 목극토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토를 어떻게 한다고요? 좀 극을 하고 있네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그러면 여 위에 여기 무토가 있다고 여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는 요 지지는 천간에 어떤 뿌리가 되어 있는 거죠? 무토의 뿌리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얘가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얘가 극을 했으니까. 힘들어져. 힘들어졌네. 그러면은 얘가 힘들어졌어. 만약 이게 일간이라면 목극토는 얘는 재네요. 그럼 요 시기에 그죠? 이 묘월이나 묘시나 묘월이나 묘일이나 이때는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그러면 조금 더 극을 받겠다는 거죠. 재성이 극을 받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아직까지도 좋다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극을 받을 뿐이에요. 근데 그 극이 좋고 나쁨은 제가 지나치게 왕한 같으면 좋은 거에 나쁜 거에 또 극을 받으니까 좋은 거게 되죠. 지나치게 이 단어가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약해. 그런데 근데 극을 받아. 그러면 또 어떻게 되죠? 좋다. 나쁜 거예요. 깨끗하지. 근데 저 지나치게 강해. 그때는 오히려 그걸 준다. 다른 신들이 활동을 더 많이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쟤는 좋고 관도 좋고 요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좋은 건 알겠는데 내가 가질 수 있는 만큼이 좋은 거라 그랬죠. 제가 좋은데 다른 거는 다 무너져 버려. 그럼 쟤만 갖고 이거 살래요? 뭐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관이라는 의미를 고쳐 들으셔야 돼요. 제가 재물이다라는 쪽으로 해석해 버리면 안 돼. 재라는 것은 뭐다? 이런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내가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쓸 수 있는 종업원이 가령 그 식솔이 재라고 가령을 하자 이거예요. 그 재라고 한다면 그것이 한 10명 정도가 적당한데 100명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월급 주다가 판다는 거야. 이해가요?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어라. 또 마지막으로 여기도 한번 보죠. 요때는 묘가 있고 여기 수가 있네요. 이 글자는 어떻게 되죠? 묘년이 되면 수생목 해가지고 이 뭐야 얘가 얘를 상하네요. 그러니까 원국은 내 사주잖아요. 내 사주의 힘이 뺏기네요. 그러나 안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아 이게 힘이 뺏기는구나. 그 뺏기는 여기 이제 임수가 여기 하나 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임수는 수생목 해가지고는 인성이네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인성의 힘을 뺀다는 거야 안 뺀다는 거야? 뺀다는 것이야. 그 인성의 힘이 빼니까 그 애는 공부가 좀 되겠어요? 덜 되겠어요? 아무래도 좀 덜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맞지요? 네. 근데 그의 어머니는 또 어떨까요? 건강. 어머니는 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좀 안 좋겠네요. 아, 여러분들 이미 벌써 명리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제. 이해 가시나요? 이게 요런 게 바로 자면으로 읽는다는. 여기 천간을 한번 보죠. 여기 을이 왔네요. 을이 왔더니 얘가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이렇게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지? 라고 봤더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패스. 여기는요? 있어요. 인중에 어디에? 인해가 있는 게 아니라 인중에 갑에 있는 거죠. alright. 요렇게. 아 여기에는 뿌리를 내릴 수 있구나. 그럼 얘는 여기 와서 뿌리가 돼요 안 돼요? 됐네요. 그래요. 그리고 또 봤더니 여기는 내릴 수 있어 없어? 여기는 배우자 궁이야. 그죠? 배우자 궁인데 이 배우자하고는 동해요 안 동해요? 그걸 동하지 않네. 이렇게 하는 거야. 관계가 안 좋다. 아,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미치겠다. 동네면 너무 멀리 갔어. 자 우선 작용만 배워. 이해 가시나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얘도 또 보았더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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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
자면으로의 작용이야. 이제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고급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실전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봅니다. 얘와 얘도 봐야죠. 이것도 간지잖아요. 그죠? 네. 요거는 뭐냐? 우선 뿌리를 봤더니 뿌리가 있어요? 없어? 있어요. 아, 뿌리가 있구나. 아, 뿌리가 튼튼하구나. 아주 그냥 단단한 기운이 왔구나라는 건 알겠어.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이 힘도 볼 수 있죠. 을이묘로 가볼까요? 한번 가보죠. 자, 가요. 절태 양생욕대 녹 걸록질. 우와, 힘도 어떤가요? 좋아요. 그래, 그게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일간을 아까 우리가 을로 잡았으니까 비견의 힘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이거 힘을 좀 더 쓰겠죠. 힘을 좀 더 쓰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든 천간과 지지, 그러니까 천간과 천간, 지지와 지지, 천간과 지지, 지지와 천간. 이런 뭐를 가지고 있다? 생극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는 읽을 때 판독할 때는 어떻게 한다? 자면으로. 다시 뭐라고요? 자면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시면 저는 이걸 자면의 뭐 변화라고 이렇게 했다. 자면의 변화를 한다. 이를 자면의 변화를 한다. 그러나 이 자면의 변화는 어디에서? 8법 생극제와 형충협의 장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은 이제 간지의 결합에 대해서 이것들의 결합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는 이제 간지의 생극을 봤잖아요. 이제 간지의 결합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눈은 총망하지만 눈은 총망한데 허리가 뒤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허리를 좀 풀죠. 여기까지.